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선생님이랑 함께 우리 국어서 시 작품을 배워보도록 할 거예요. 자, 선생님이 지금 여러분들이랑 온라인 쌍방향을 해야 되는데 그런 상황이 좀 좋지 않아서 녹화를 하고 있으니까 양해를 부탁드리고, 선생님이 우리가 녹화를 하니까 공부하실 때 같이 한번 설명을 들어보고, 선생님 유튜브 댓글에다가 질문을 올려도 되고, 선생님과 온라인 클래스에서 만날 때, 줌 수업에서 만날 때 그 댓글로 아니면 DM으로 질문하셔도 될 것 같아요. 아시겠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오늘 배울 작품은 고재종의 첫사랑이라는 작품이에요. 우리가 이 작품을 읽을 때 시작품을 배우는 거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너무 시를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시에서 말하는 이런 시적 화자가 무엇을 바라보고 그 바라보는 대상에 대한 정서는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정서를 표현하기 위해서 어떻게 형상화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집중해서 읽어보도록 했으면 좋겠어요. 일단 당연히 시라는 특성에 맞게 어떻게 음악성이 나타나고 있는지 이런 요소들을 잘 확인해서 작품을 읽어보도록 합시다. 자, 선생님이 여기에 나무에 눈이 쌓인 모습을 가져왔어요. 자, 이 시는요, 어, 나무에 눈의 사랑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어, 여러분들이 얼마 전만 하더라도 3월 초만 하더라도 눈이 굉장히 많이 왔어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그 눈을 한번 떠올려 보면서, 그리고 그 눈과 비교해서 여러분들의 첫사랑은 어떠했는지, 중학교 때 첫사랑 했던 친구도 있을 수 있고 지금 첫사랑 하고 있는 친구도 있고, 그런 거에 대해서 집중해서 한번 수업을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선생님도 사진을 가져왔죠. 이렇게 우리가 이제 겨울에 그리고 초봄에 흔히 볼 수 있는 이러한 나무에 눈이 쌓인 모습이에요. 그렇죠? 근데 생각해봅시다, 여러분들. 우리가 눈이 올 때, 눈에 나무가 잘 쌓이나요? 엄청나게 많이 왔을 때는 쌓이지만, 눈이라는 게 쉽게 잘 쌓이지 않아요. 여러분들도 길을 걷고 있을 때 눈이 오면은 얼굴에 눈이 부닥치기만 하지, 눈이 막 얼굴에 타다다닥 달라붙지는 않는단 말이야. 그쵸? 그런 경험들 많이 했을 거예요. 그만큼 이 나무에 눈이 쉽게 쌓이지 않는다, 쌓이는 게 힘들다라는 거를 우리는 알 수 있는데, 그거를 생각하면서 한번 읽어봐야 될 것 같아요. 아시겠죠? 자, 작품에 대한 기본적인 설명부터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시는 한겨울에, 지금 겨울이죠. 나뭇가지에 눈꽃이 피고, 자, 여러분들 그 눈꽃이라는 거 앞에서 사진 봤죠? 그렇죠? 나무에 쌓여있는 그 눈들을 우리는 눈꽃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눈꽃이 피고, 봄이 되면, 자, 봄이라는 시간이, 계절이 변화하게 되면은 그 눈꽃들이 어떻게 될까요? 눈꽃이 녹게 되겠죠? 그리고 그 눈꽃이 우리는 봄꽃으로 변화하게 될 겁니다. 눈꽃이 녹고 이제 봄에 되면 꽃이 피잖아요. 그렇죠? 그러한 자연현상을 바탕으로 우리에게 있어서의 그 사랑이란 어떠한 의미를 갖고 있을까에 대해서 얘기하는 시입니다. 당연히 우리 지금 여기서 얘기한 것처럼 겨울과 봄을 얘기한 것처럼 당연히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시가 전개가 되고요. 이 작품의 역설적 표현이라는 게 나오는데 그 역설적 표현에 대해서는 이따가 선생님과 자세히 한번 확인해 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는요, 그 대상을 향한 감탄과 예찬의 어조. 그럼 감탄과 예찬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그 대상에 대해서 놀라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들도 엄청 예쁘거나 아니면 대단한 걸 보면 와 너무 멋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면 감탄의 느낌이 나고 감탄의 말투로 얘기를 하고, 예찬이라는 건 쉽게 얘기해서 찬양이죠, 찬양. 음, 그 대상에 대해서 되게 와 멋있다 하고 찬양하는 어떤 예찬의 어조가 나타날 겁니다. 그러한 어조로 사랑의 아름다운 결실을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가 인내와 헌신이 필요함을 보여주고 있다. 사실은 이 대목에서 이 부분부터가 어떻게 보면 우리의 주제라고도 볼 수 있을 건데, 그 주제가 어떻게 드러나는지 선생님과 시를 읽어보면서 파악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할게요. 자, 이 사람은 고재종 시인인데요. 고재종 시인에서 우리가 집중해야 될
부분은 그냥 이 사람의 스타일만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주로 자연에 대한 예찬, 우리 이 시가 있게 되겠죠. 우리 시가 자연에 대한 예찬이 되겠죠. 그 다음에 농촌에 대한 생명성, 생명력. 우리가 뭐 무슨 새로운 싹이 피고 새로운 시대가 열리고 이런 거를 생명력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 다음에 생동감 있는 비유. 비유가 굉장히 특징인데 이 작품에서도 어떻게 비유가 드러나는지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잘 걸렸죠? 그러시면요. 자, 이 시를 먼저 읽어볼게요. 빨리 읽어보겠습니다. 흔들리는 나뭇가지에 꽃 한 번 피우려고 눈은 얼마나 많은 도전을 멈추지 않았으랴, 멈추지 않았겠느냐. 싸그락 싸그락 두드려 보았겠지. 남분분 남분분 춤추었겠지. 미끄러지고 미끄러지게 수백 번. 바람 한 자락 불면 날아갈 사랑을 위하여 햇솜 같은 마음을 다 퍼부어준 다음에야 마침내 피어낸 저 황홀을 보아라. 봄이면 가지는 그 한 번 대인 자리에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상처를 터뜨린다. 라는 내용의 시입니다. 자, 선생님 너무 빨리 읽은 것 같은데 하나하나 다시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지금 흔들리는 나무가 있어요. 여기 나무가 있단 말이야. 흔들린 나뭇가지에 꽃 한 번 피우라고 눈을 얼마나 많은 도전을 멈추지 않았으랴. 자, 여기에 잘 안 보일 텐데 눈이 오고 있는 거예요. 눈이 오고 있는데 여기에 나뭇가지에 눈이 안착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이렇게 안착을 하게 되면 우리가 이걸 눈꽃이라고 말하겠죠. 눈꽃. 이게 눈꽃이 되는 거예요. 자, 근데 상황을 봅시다. 나뭇가지가 지금 굉장히 좌우로 흔들리고 있어. 가만히 있는 대상에도 눈이 쌓이기 쉽지 않은데 흔들린다. 나뭇가지가. 그렇다라는 거는 이 눈이 이 나뭇가지에 쌓이는 게 쉽지 않다라는 거죠. 이 눈이 이 나뭇가지에 쌓이는 게 굉장히 쉽지 않다. 자, 근데 한 번 더 생각해 봅시다. 이 눈이라는 건요, 나뭇가지에 내려오고 싶어요. 그치? 눈이라는 게 추구하고 좋아하는 거는 나뭇가지란 말이야. 그치? 여러분도 좋아하는 사람한테 막 다가가려고 하잖아요. 그쵸? 눈이 나뭇가지에 다가가려고 하는데, 왜 다가가고 싶어요? 꽃을 피우기 위해서. 그쵸? 자,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그렇다면은, 이 나뭇가지라는 건 뭐냐면, 이 눈이 사랑하는 대상이 될 겁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한테는 달라붙고 싶지 않아요. 그렇죠? 근데 이 나뭇가지가 흔들리다 보니까 눈이 쌓이기 어렵고 불안정한 공간이 되는 겁니다. 이 나뭇가지. 이해되죠? 어. 여러분들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누군가를 처음 좋아할 때 그 사람에게 다가가는 게 굉장히 어렵죠. 그리고 사랑이 성공할 거라는 확신도 없고요. 그럼에도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계속해서 다가가게 되죠. 그렇죠? 근데 그 나뭇가지가 하려는 건 뭐다? 결국은 이 꽃을 피우기 위함이다. 그리고 이 꽃이라는 건 이 눈이 목표로 하고 있는 내용이 되겠죠. 결국 눈은 이 흔들린 나뭇가지에 내려와서 눈꽃이라는 목표를 만들고 싶은 겁니다. 여기까지 이해가 됐죠. 자, 근데 꽃 한번 피우려고 눈을 얼마나 많은 도전을 멈추지 않았죠. 여러분, 도전이라는 표현을 언제 쓰죠? 계속 시도할 때, 그렇죠? 계속 시도했다는 건 무슨 뜻일까요? 한 번에 성공을 하지 못한 거겠죠. 그렇죠? 계속해서 도전한다는 거는 뭐 이번에 좀 부족한 점이 있고, 다음에 부족한 점이 있고, 그 다음에 부족한 점이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반복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다음에 눈이 나뭇가지 꽃을 만드는 행위 자체가 굉장히 쉽지 않았다. 즉, 시련을 겪고 있다. 가 되는 거겠죠. 그리고 눈은 그냥 내리는 거고 나뭇가지 쌓이는 건데 이 작품에서는 우리가 도전이라는 표현을 하게 됐어요. 그렇다라는 거는 나무가 사람처럼 도전한다. 즉, 의인법이라는 표현 방법, 비유법이 활용이 된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여기 의인법은 사람이 아닌 것이 사람인 것처럼 표현하는 행동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 종이가 펄럭펄럭 흩날리고 있을 때 예를 들어 종이가 날고 있어요. 종이가 날아가요. 라고 얘기하는 거. 아니면 나무가 숨을 쉬어요. 막 이런 것들. 음.
그런 것들을 우리는 의인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너는 얼마나 많은 도전을 멈추지 않았으랴. 이걸 좀 쉽게 얘기를 해보면 너는 얼마나 많은 도전을 멈추지 않았겠니? 않았었겠니?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않았으랴 하고 사실은 질문의 형태이지만 우리는 사실은 얘는 도전을 많이 했어. 안 했어? 라고 묻고 싶은 게 아니라 얘는 도전을 엄청 많이 했어. 라고 얘기하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 여기서 서리법이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서리법은 뒤에서 자세히 다루긴 할 거지만 뜻이 뭐냐면 의문문의 형태, 즉 질문의 형태이지만 우리에게 있어서 대답이 필요 없는 것을 얘기합니다. 대답이 필요 없는 것. 대답이 필요 없는 것. 자,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집에 늦게 들어갔어요. 집에 늦게 들어가서 부모님이 야, 너 몇 시야? 어? 라고 얘기했을 때 여러분들은 어머니 지금 새벽 3시입니다. 라고 얘기하지 않죠. 그렇죠? 어머니가 너 지금 몇 시야? 라고 질문한 의도는 너 일찍 일찍 다녀. 라고 말씀하신 거죠. 그렇죠? 그런 것처럼 논문의 형태이지만 대답이 필요 없는 겁니다. 어머님이 그렇게 얘기하셨을 때 직접적으로 표현하지 않지만 우리에게 늦으면 안 되겠다. 늦으면 다음에 늦으면 혼나겠다라는 의미가 강조가 되겠죠. 그런 것처럼 없어도 너는 얼마나 많은 도전을 멈추지 않았겠니? 라고 하면서 눈은 열심히 도전하고 있다 라고 하는 서리법이 쓰였고 진짜 도전 많이 했다 라는 화자의 영탄 즉 감탄의 태도가 여기서 드러나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즉 1년에서의 내용은 꽃을 피우기 위한 여기서 꽃은 눈꽃이 되겠네요. 눈꽃을 피우기 위한 눈의 노력이 드러난 대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연을 보도록 할게요. 이형 같은 경우는 싸그락싸그락 두드려 보았겠지. 남부분 춤추었겠지. 미끄러지게 수백 번이라고 나와 있는데 문이라는 녀석이 그 도전을 했죠. 우리가 1년에서 도전. 그 도전의 내용이 여기서 체화된 거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어떻게 도전을 했니? 자, 나무를 싸그락싸그락 두드려 보았겠지. 그러니까 툭툭 제가 앉아도 될까요? 라고 꼭 두드려 보는 거고 남부분 춤추었겠지. 우리가 9일 춤추잖아요. 9일 춤. 그런 것처럼 눈도 춤을 추면서 이렇게 내려왔다. 그리고 나무에 안착하지 못하고 계속 미끄러지고 수백 번을 계속했다라는 거죠. 그 눈을 도전에 대한 구체화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는 거예요. 자, 근데 여기서 우리 표현법으로 봐야 될 게 굉장히 많죠. 자, 먼저 싸그락. 자, 싸그락 두드려 보았죠. 자, 두드려 보았다. 두드려 보는 소리를 얘기하는 겁니다. 싸그락. 이렇게. 눈이 우리 싸그락 쌓인다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고 내린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그다음에 남분분 춤추었겠지라고 나오겠죠. 춤추는 모습을 남분분이라고 표현을 한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 여기에 의성어와 의태어라는 표현이 나와 있는데 얘네들 우리는 문학에서 함께 바꿔서 음성상징어라고도 얘기합니다. 즉 뜻이 뭐냐? 우리가 소리를 표현하거나 어떤 행동을 표현할 때 그 음성을 상징적으로 표현해 준 말이에요. 예를 들어 선생님이 엉덩이를 실룩실룩 흔들었어요. 그럼 선생님이 엉덩이를 흔들었다 라고 하는 거랑 엉덩이를 실룩실룩 흔들었다 라고 하는 거랑 그 실룩실룩이라는 표현을 통해서 선생님의 행동을 좀 더 구체화해서 묘사해 주었죠. 그것처럼 이런 음성상징어는 뭔가 그 대상을 좀 더 현장감 있고 그 다음에 생동감 있게 그 장면을 우리가 직접 보는 것처럼 동감 있게 표현을 하는 효과가 있어요. 이 싸그락싸그락은 어떠한 눈이 떨어지는 소리를 나타내는 의성어라고 할 수 있어요. 이 의성어의 성은 음성이 나오죠. 음성. 성량이라고도 하고 결국 얘는 소리를 얘기하는 거고요. 의태, 야 너 태가 좋다 라고 하는 것처럼 이거는 형태, 이 모습을 표현한 말입니다. 여기서 알 수 있듯이 의성어는 소리니까 당연히 우리 심상이랑 봤을 때 청각적 심상이랑 연결이 될 거고요. 그렇죠? 그 다음에 의태어는 모습이니까 우리가 모습을 어떻게 보죠? 시각적으로 보죠. 시각적 심상과 연관이 있을 겁니다. 그 다음으로는요, 여기 두 번째 영어 박스에 있는 어말 어미의 반복이라고 하는 건데, 자, 여기 보았듯이 오먹겠지, 오먹겠지, 오먹겠지 하는 것처럼 동일한 표현이 반복이 되고 있죠. 여기서는 우리가 말 끝에 있는 거를 어미라고 하는데, 어말 어미가 반복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뭐뭐 없겠지, 뭐뭐 했었겠지, 라고 하는 화제가 다 추측이 되겠죠. 자, 우리 지구 정반대에 있는 친구들 뭐 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수업 들을 때.
자고 있겠죠. 그렇죠? 자고 있겠죠. 자고 있겠죠라고 표현하죠. 이 get은 뭐다? 우리가 직접 보지 못하지만 추측하는 것을 얘기를 하게 되겠죠. 음. 자, 그 다음에 또 보게 되면 이 싸그락싸그락이라는 표현이 두 번이나 쓰였고 남분분 남분분이라는 표현도 두 번이나 쓰였고 미끄러지고 미끄러지길 라는 표현도 두 번이 쓰였죠. 이런 거 우리는 식구의 반복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지금 여기서 우리가 포인트로 봐야 될 게 있습니다. 무엇이냐? 이 이거 어떻게 하는 거지? 어, 여기 있는 의성어와 의태어, 그 다음에 어마로 어미의 반복, 식구의 반복. 이러한 반복이라는 게 우리는 운율을 만드는 가장 기본이 되겠죠. 자, 여러분들도 음악하는 친구들 생각해 보게 되면 우리가 리듬감을 나타낼 때 같은 마디를 반복한다거나 같은 부분을 반복하게 되죠. 그렇죠? 이렇게 우리는 시에서 반복이 나오면 운율을 형상화할 수가 있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우리 여기 운율이 드러난 대목 다시 한번 확인했으면 좋겠어요. 자, 세 번째로는 이 내용인데요. 꽃을 피우기 위한 실현의 과정. 지금 여기 선생님이 얘기했죠? 그 도전의 과정을 구체화했다고. 이 내용들이 다 눈꽃을 피우기 위한 눈의 치전의 과정이 되겠죠. 자, 이해가 되죠? 선생님이 운율 얘기를 했는데 운율 얘기를 하나 더 해야 될 것 같아요. 자, 무엇이냐? 이번엔 이겁니다. 자, 여기 보이는 것처럼 싸그락싸그락 두드려 보았겠지. 남분분 춤추었겠지. 미끄러지고 미끄러지게 수백 번 이라고 하는 것처럼 이 한 행을 보게 되면 두 번이 끊겨요. 그래서 세 덩어리로 C가 전개가 되죠. 모든 행을 세 덩어리로 진행을 하다 보니까 이것도 보게 되면 이 마디가 반복이 되죠. 이것도 반복이 나타나기 때문에 우리의 운율이 드러나는 대목이 되겠죠. 자, 다음 보도록 할게요. 우리 이제 3년부터는 어떻게 되나 내용을 봐야 돼요. 결국 눈이 여태까지 봤을 때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어요. 그렇죠? 3년 노력의 결과 어떻게 됐을까? 한번 봐야 돼요. 자, 3년의 내용은 바람 한 자락 불면 날아갈 사랑을 위하여 햇솜 같은 마음을 다 퍼부어준 다음에야 마침내 표현한 저 황홀을 보아라. 자, 결국 황홀이라는 게 표현한 것 같아요. 그렇죠? 자, 근데 그 앞 내용부터 봅시다. 바람 한 자락 불면 여러분 아까 나무 그랬죠, 선생님이. 나무. 나무에 이렇게 눈이 쌓여 있는데 눈이 있는데 여러분들 지나가면서 훅 이렇게만 불어도 이 눈들은 사라지잖아. 그렇죠? 그렇게 얘가 지금 쌓고 싶은 눈꽃은 바람 한 자락 불면 날아가. 사랑은 그 날아가는 성격이야. 어. 근데 그런 사랑을 위해서라도, 그런 사랑이더라도, 누는 어떻게 한다? 햇솜 같은 마음을 퍼부어준다. 이런 퍼부어준다. 여러분들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들 뭐, 연애한다거나 좋아하는 사람 있을 때, 이 사람이 나를 받아줄지 안 받아줄지도 잘 모르지만 여러분 어떻게 해요? 끊임없이 잘해주고, 끊임없이 뭔가 해주고 싶고, 그렇죠? 그렇게 되죠. 그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어, 여기 볼게요. 바람 한 자락 불면 날아갈 사랑을 위하여. 그렇다면은 이 나무가 하고 싶은 사랑은 어떻다? 굉장히 쉽게 이루어지지 않고 쉽게 날아가 버리는 되게 위태롭고 불안한 사랑이라는 겁니다. 즉, 여러분들의 사랑을 생각하면 우리 첫사랑은 어때? 처음 연애를 하고 처음 좋아하는 거다 보니까 당연히 미숙하죠. 미숙한데도 열심히 한단 말이야, 그렇죠? 그러한 사랑을 표현한 것이 되겠죠. 나라갈 사랑을 위하여. 그러면 어떻게 한다 우리는? 햇솜 같은 마음을 다 퍼부어준다고요. 어, 자, 다시 한번 내용 표현을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박스에는 눈꽃을 비유했다. 어, 눈꽃을 어디에 비유한 거다? 바람 한 자락 불면은 날아갈 사랑을 비유한 거죠. 눈꽃에. 이게 즉 첫사랑에 대한 도전 이런 걸 얘기하는 거겠죠.
그런 사랑을 위해서 햇솜 같은 마음을 다 퍼부어준다고. 햇솜, 여러분 솜 여러분들 겨울에 입는 솜 알죠? 패딩에 들어가 있는 솜. 자, 솜 생각해 봅시다. 완전 새하얗죠? 완전 시각적 신상이 드러나고 있죠. 새하얗니까. 그리고 솜은 어때요? 굉장히 따뜻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 두 가지 시각적 신상과 촉각적 신상이 같이 쓰였고 결국 얘네가 의미하는 건 뭐야? 새하얗고 따뜻한 사랑을 추구한다고. 즉, 이 눈에 순수하고 진심 어린 사랑이 드러나는 겁니다. 그렇죠? 이 표현에서. 그리고 결국 이러한 사랑을 퍼부어준다는 게 지금 보다 나뭇가지에 대한 눈의 어떠한 정성과 헌신이 되는 거예요. 어, 여기 뭐뭐 같은이란 표현이 쓰였으니까 여기 지유법이 같이 쓰인 겁니다. 아시겠죠? 이러한 사랑을 위해서, 이러한 쉽게 변할 수 있는 사랑을 위해서 그냥 햇솜 같은 마음을 퍼부어준 결과 결국 뭐가 됐다? 황홀을 피워냈다. 황홀을 피워냈다. 결국 그 결과 여기 눈이 쌓였을 거 아니에요. 결과 그렇죠. 눈이 쌓였을 겁니다. 그럼 우린 요거를 눈꽃이라고 하는데 작품에서는 이 눈꽃을 뭐에 비유했다? 황홀이라고 표현했다. 우리 황홀 완전 황홀하다. 완전 그 좋은 거 얘기하는 거잖아, 그렇지? 그 황홀을 보아라. 결국 이 황홀이 눈과 나무가 제 첫사랑이 만든 결실, 즉 눈꽃이다 라는 겁니다. 결국 눈꽃은 황홀이다 라는 구조가 돼서 우리 A는 B다 라는 은유법이 쓰는 겁니다. 근데 여기 마지막 경계론을 보러 갈까요? 어떤 말? 야, 저 황홀 좀 봐. 야, 저거 봐. 우리 뭐 지나가는 사람, 잘생긴 사람 있을 때. 야, 저 사람 봐. 대박. 이러잖아, 좀. 이렇게 뭐뭐 해라. 뭐 해봐. 라고 했을 때 우리가 이런 걸 명령형 어미라 부르는데 그 명령형 어미에서 굉장히 감탄을 하고 있다. 저 형을 좀 봐. 뭐 하는 감탄에 경탄적 어조가 쓰여서 결국은 뭘 얘기한다? 눈꽃의 아름다움에 대한 경탄, 감동 같은 의미입니다. 감동이라는 의미예요. 경탄과 감동을 표현하고 있는 거거든요. 결국 3면에서는 눈꽃이 피었네요. 그렇죠? 결국 눈꽃이 피었고 그 눈꽃을 이 작가는 이 화자는 여기서 황홀이라고 얘기하고 있고 그렇죠. 그 황홀에 대해서 어떤 태도? 감탄의 태도. 감탄의 태도가 여기서 드러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죠. 자, 우리 마지막 4연 남았어요. 오늘은 4연까지만 시를 읽어보고 다음 시간에는 선생님과 함께 학습활동이랑 개념적인 파트를 정리할 거예요. 자, 마지막 4연입니다. 자, 우리가 아까까지 봤을 때 그 꽃이 피우고 있는 거는 겨울이에요. 그렇죠? 겨울에 눈꽃을 피웠고 눈꽃은 황홀이었고 우리가 시의 제목과 그러한 이 눈꽃의 속성을 생각했을 때 쉽게 변하고 언제 끝날지 모르는 그런 불안한 사랑이다 보니까 이걸 우리는 첫사랑이라고 생각을 할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제 봄이 됐어요. 봄이 됐다라는 건 결국 시간의 변화가 일어났죠. 일어났죠. 계절의 변화, 시간의 변화. 자, 근데 봄이 되면은 이 눈꽃은 어떻게 될까요? 눈 어때요? 어떻게 돼요, 여러분? 녹아버리죠. 녹아버려. 결국 황홀도 끝나버려. 첫사랑은 실패로 끝났어. 그렇죠. 그러니까 어때? 한번 대인자리. 우리 됐다라는 표현 얘기가 이제 얘냐면 우리 뜨거운 불에 손을 지지면은 완전 뜨겁죠. 이걸 생각했을 때, 자, 불이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있어서 굉장히 뜨겁고 강렬해요. 그렇죠? 그럼 그 된자리는 뭐야? 우리가 첫사랑을 했던 그 기억, 첫사랑을 했던 그 기억 때문에 된자리라고 얘기를 하면서도 불이라는 굉장히 뜨거운 속성, 우리에게 굉장히 강렬한 느낌을 주는 그 된자리라는 겁니다. 결국 이 눈이 쌓인 그 자리가 녹으면서 이 상처, 이게 사랑이 끝나면서 여기 우리에게 상처가 되겠죠. 된자리가 되겠죠. 된자리가 되겠죠. 근데 눈이 녹은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여러분들? 여기에 이제 더 아름다운 봄꽃이, 벚꽃 같은 게 필 거란 말이야. 그치? 그걸 생각해야 돼. 그 된 자리에, 즉, 이 자리에 무슨 자리? 나중에 봄꽃이 필 자리.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상처를 터뜨린다. 자, 눈꽃과 봄꽃을 비교해 봅시다. 봄꽃은 바람에 불면 날아가지만 봄꽃은 어때요? 상대적으로
상대로 튼튼하고 이전의 눈꽃보다는 좀 더 안정감이 있죠. 그렇죠. 그러면 눈꽃에서 봄꽃이 됐다라는 거는 우리가 조금 성숙한 사랑을 했다고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성숙한 사랑. 자, 그걸 생각해 봐야 돼요. 그 된 자리에 가장 아름다운 상처를 터뜨린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상처. 자, 여기서 아름다운이라는 표현이 나왔고 상처라는 표현이 나왔어요. 자, 아름다운 이유는 뭘까요? 우리 앞에 된 자리에 봄꽃이 다 지고 나서 눈꽃이 지고 나서 봄꽃이 피다 보니까 이전보다는 봄꽃이 피다 보니까 봄꽃이 어때요? 굉장히 아름답죠. 그 아름다운 것이 피는 자리. 아름다운 피는 아름다운 봄꽃이 피는 자리이지만 그와 동시에 이 자리는 어떤 자리였어요? 우리의 첫사랑이었던 눈꽃이 저문 자리죠. 첫사랑이었던 눈꽃이 저문 아픈 자리란 말이에요. 이 자리가 아름다우면서도 아팠던 상처를 얘기합니다. 알겠죠? 결국 이러한 아름다운 상처를 표현하기, 상처를 터뜨리기 위해서, 봄꽃이 피우기 위해서, 눈은 뭐랬죠? 계속 도전도 하고, 눈꽃도 피우고 하는 인내, 참고, 헌신, 그 사람만을 바라는, 끝에 얻은 사랑이 되는 겁니다. 이 아름다운 상처가, 즉, 얘는 뭐다? 봄꽃이다. 알겠죠? 결국은 눈꽃과 비교했을 때, 이별 후에 도달한 성숙한 아름다움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즉, 이별 후, 우리의 첫사랑이었던 눈꽃과 이별 후에 우리가 이제는 성숙한 봄꽃을 피운 것에 대한 아름다움을 결국은 결국 나무야, 결국 누나 해냈구나, 결국 너가 봄꽃을 피웠구나 라고 얘기하는 감탄이 담긴 시가 되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역설법이라는 표현이 나와 있죠. 역설법이라는 것은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두 가지의 속성이 함께 할 수 없는 것, 표면적으로 말이 안 되는 것. 자, 예를 들어서 뜨거운 냉탕 라고 표현했을 때 여러분, 이 말이 될까요? 뜨거운 냉탕, 가난한 부자, 그 말이 되나요, 여러분들? 말이 안 되죠? 이렇게 이 두 가지의 수식하고 함께 쓰인 의미가 서로 완전 모순돼서 대비돼가지고 함께 쓰이지 못할 때 우리는 역설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 학교에서 중학교 때 배운 역설에 대한 예문으로 뭐가 있냐면 이런 것들이 있었죠. 소리 없는 아우성. 아우성이란 건 시끄러운 건데 소리가 없다. 말이 안 되죠. 찬란한 슬픔을 본. 찬란한 건 슬픈 건 좋은 건데 슬픔이라는 건 부정이죠. 이 두 개가 완전 대립되는데 같이 쓰인다고. 그러니까 이거는 같이 다시 얘기하면 좋아서 슬퍼라고 얘기하는 거야. 여러분들 선생님 기분 어때요? 좋아서 슬퍼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말이 안 되죠. 겉으로 봤을 때 부드러운 침, 우리 침 아플 때 맞는 침이 부드러울까요? 그것도 완전 말이 안 되죠. 님은 같지만 나는 님을 보내지 아니했습니다. 자, 님은 같대요. 그 이 자리에 없단 말이야. 님은 자, 없단 말이야. 그럼 나는 님을 보내지 아니했대. 그럼 뭐야? 또 이 자리에 있는 거란 말이야. 이 두 개가 지금 완전 의미가 대립돼서 이루어질 수 없죠. 이런 거 우리는 모순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마지막으로 작품을 정리하려 하려면은 이 시에서 바라보고 있는 것은 눈꽃과 첫사랑에 대한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그 눈이 눈꽃을 피우고 봄꽃을 피우는 그 모습에 대해서 이 화자는 감탄하고 예찬하고 있다. 그 결국 주제는 사랑을 이루려는 눈의 노력, 그리고 눈꽃을 피우고 그렇죠? 그 결실, 봄꽃을 피운 거에 대한 감동이 되겠죠. 자, 여러분들 이 시에서 우리 나무와 눈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잘 생각해 봐야 돼요. 여기서 하고 싶은 얘기는 그 나무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 그 자연현상을 통해서 그 사랑의 의미가 무엇일까? 첫사랑은 무엇이고, 그 다음에 그 이후에 성숙한 사랑은 무엇일까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은 시입니다. 그렇죠. 결국은 자연현상은 이러한 의미를
도출해내기 위한 하나의 수단이 될 뿐이에요. 그렇죠? 우리가 눈꽃이 언제 끝날 줄 모르고 언제 녹을지 모르고 그런 불안한 사람과 우리 첫사랑, 여러분들의 첫사랑이 되게 불안하고 그런 것들을 유추해서 우리의 성격이 유사한 것을 유추해서 활용하고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역설적 표현 우리 배웠고 다음 시간에 다시 한 번 더 자세히 배울 겁니다. 세 번째는 눈꽃에서 봄꽃이 되는 계절의 변화를 활용해서 시를 전개했다라는 겁니다. 자, 뒷부분에 이제 프린트 PPT가 더 있는데 저는 선생님과 다음 원격 시간에 쌍방향을 할 때 이거를 정리하도록 할게요. 혹시 모르니까 선생님이 PPT 내용 여러분들 잠깐 정지해서 볼 수 있도록 보여주도록 할게요.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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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습 활동을 다 보여줬는데 다방까지 다음 시간에는 이거 여러분들이 다 채워보고 다시 수업 하도록 합시다. 자,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